마약 청정국은 죽었습니다. 우기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이미 2016년에 그 지위를 잃었습니다. UN 기준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20명. 우리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제주 해변에 떠밀려온 60억, 부산공항 화장품으로 위장한 액상마약,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선 현직 대통령이 체포당했습니다. 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미군 델타포스가 끌고 갔습니다. 명분은 마약 척결, 진실은 석유 강탈.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증명합니다. 첫째, 마약이 국가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둘째, 명분이 어떻게 전쟁의 도구가 되는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마약은 범죄입니까? 아니면 무기입니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마약 사범 27,611명, 역대 최다치입니다. 10년 전 대비 184% 증가.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10대 마약 사범 34배 급증. SNS와 다크웹이 마약의 고속도로가 됐습니다. 올해 8월까지 압수된 코카인만 1,700kg.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투약하고도 남을 분량입니다. 제주 성산 일출봉 해변에 떠밀려온 케타민 벽돌 66만 명 투약 가능. 가격 60억 원. 부산공항 러시라는 액상마약 화장품으로 위장. 3년 만에 유입량 50배. 대한민국은 더 이상 경유지가 아닙니다. 최종 소비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베네수엘라에선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혐의 마약 밀매, 명분 펜타닐 차단. 그런데 이상합니다. 미국 내 마약 사망 1위 펜타닐. 주요 유입국은 중국과 멕시코. 베네수엘라는 주요 생산국도 아닙니다. 그럼 왜 베네수엘라였을까요? 답은 땅 밑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 3,030억 배럴, 세계 최대입니다. 자원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부럽기는 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원이 곧 약점이 된다는 잔혹한 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체포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1년 6개월 안에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를 재가동할 것입니다. 저렴한 기름을 공급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마약은 명분이었고 석유가 목적이었습니다. 펜타닐은 중국에서 오는데 왜 베네수엘라를 쳤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중국은 건드릴 수 없고 베네수엘라는 건드릴 수 있으니까. 국제정치에서 마약 척결이라는 명분만큼 강력한 정당화 도구는 없습니다. 누구도 반론하기 어렵습니다. 마약을 척결한다는데 반대하시겠습니까? 이게 21세기 제국주의의 작동 방식입니다. 명분은 정의, 본심은 자원. 베네수엘라는 석유만 믿었습니다. 그 석유가 칼날이 됐습니다. 자원이 많으면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타깃이 됩니다. 명분만 있으면 언제든 침공할 수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명분은 완벽합니다. 도덕적 우위까지 차지하니까 베네수엘라는 무방비였습니다. 자원만 있고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길을 갑니다. 베네수엘라와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원에 의존했고 우리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첫째, 데이터 축적. 2016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마약 사범 압수량, 유입 경로가 기록됐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AI 분석, 패턴이 보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종이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중국은 데이터는 많지만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투명하고 정확하고 실시간입니다. 둘째, 국제 공조. 한국관세청은 2023년부터 미국 DEA와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인터폴과 협력해 남미 카르텔 추적.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한국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미국 FBI는 한국 경찰청에 마약 추적 AI 시스템 교육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경찰청도 한국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더 이상 우리가 배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배우러 옵니다. 셋째, 법적 강화. 마약류 관리법 개정. 1차 투약도 최대 10년형. SNS 마약 거래는 가중 처벌. 미국은 일부 주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소프트 드러그를 허용합니다. 한국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무관용 원칙. 이게 우리의 철학입니다. 자원은 빼앗길 수 있지만 시스템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축적된 데이터와 전문성. 이게 진짜 국력입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2024년부터 대한민국 마약 검거율 94.3%. 아시아 최고 수치입니다. 미국 마약 검거율 62%. 일본 78%. 중국은 통계조차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제주도 케타민 60억 원어치 발견. 72시간 만에 유통조직 전원 검거.
미국 DEA는 이 사건을 분석해 케이스 스터디로 만들었습니다. 주사 이모 사건 이후 의료법 개정안 통과, 비의료인 불법 시술 처벌 강화, 6개월 만에 유사 사건 87% 감소, 그리고 결정타. 한국은 2024년 전 세계 최초로 AI 기반 마약 유입 예측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항만 컨테이너 실시간 분석, 정확도 89.7%. 미국 국토안보부가 이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유럽연합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시스템을 강대국들이 배우려 합니다. 우리는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기록하고 분석하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인정합니다. 2025년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한국을 글로벌 마약 대응 모범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싱가포르, 스웨덴과 함께 3개국뿐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선도 국가입니다. 미국이 한국 시스템을 배우고 일본이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있으며 유럽이 한국 기술을 도입합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무너졌습니다. 명분 앞에서 한국은 서 있습니다. 시스템 위에서. 이게 차이입니다. 마약은 이제 국경을 넘었습니다. 개인을 넘어 국가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됐습니다. 자원만 믿다간 명분의 재물이 됩니다. 이번 베네수엘라처럼요. 대한민국은 다른 길을 갑니다. 시스템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세계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쌓고 기술로 증강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우리를 따라옵니다.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한국이 앞서갑니다. 정치적 계산은 사치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 철학이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이제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세계 표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일까요? 답은 우리가 만듭니다. 기록하고 축적하고 증강하는 것, 그것만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것을 증명했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오늘은 마약이 어떻게 국가를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명분이 전쟁의 도구가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시스템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고 이제 세계가 우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인사이트였습니다.